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검찰직 26년에 시행된 거, 4번 문제,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자, 4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요, 4번 설명 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4번 답 체크 일단 여기 해볼게요. 자, 4번 답 체크 하시고,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지금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데 지금 침해범이므로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죠? 자, 일반 교통방해죄 같은 경우엔 침해범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추상적 위헌범이죠? 거기다 적어보세요. 추상적 위헌범. 적으셨어요? 예.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법이나 국가적 법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자,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고 자, 조금만 계셔보세요. 컨트롤 NT. 자, 조금만요. 줄은 4줄로 하고 그 다음에 칸은 3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위헌범 하면은 구체적 위헌범이 있고요. 그죠? 하나는 추상적 위헌범이 있죠. 그죠? 구체적 위헌범과 추상적 위헌범은 여러분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볼게요. 위험의 정도. 자,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보시면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걸 요합니다. 자, 위험이. 자,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을 요함. 이렇게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으로 족합니다. 그죠? 여기다가 추상적 위험으로 족함. 이렇게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보면은 자, 위험의 발생이 여기는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요소예요. 자, 구성요건 요소로서 위험이 발생해야 그죠? 구체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추상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적어 드릴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드릴 것은 고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의에 대해서 보면은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험의 인식을 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위험의 인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색깔을 좀 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조금만 계세요. 자,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넣었고, 자, 추상적 위헌범은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좀 넣어 볼까요? 자, 여기에 놓고,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메모하셔도 되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가야 돼요. 자, 요거를 좀 쇼트 영상 만들 걸 계산해서 좀 작게 좀 해보겠습니다. 글씨를 한 1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너무 이렇게 됐고. 자, 요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으로 족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험의 발생이 구속요건 요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체적 위헌범이고요.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인식을 요하거든요. 그리고 고의의 바로 인식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추상적 위헌범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위험의 인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꼭 공부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뭐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가리는 것도 잘 나오지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추상적 위헌범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요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자, 추상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의 종류죠. 그죠? 추상적 위헌범.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암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공방하다가, 낙통, 업무, 무위모,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유는 뭐냐면요, 유기죄가 그렇습니다. 유기죄.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유기죄. 그 다음에 유비가, 비는 뭐예요? 바로 비밀침해죄죠. 그죠? 예,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 유비가 추위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 그죠? 현방공방하다가 현주건점을 방화죄입니다. 자, 현주건점을 방화죄. 그 다음 공방하다가, 자, 공용건점을 방화죄. 자, 현방공방하다가 낙통업무가 무의무다. 자, 낙통업무. 낙태죄는 이미 폐지가 됐죠. 그죠? 하지만 낙이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낙태. 근데 현재는 이 조문에서 삭제가 됐어요. 낙태죄. 낙통 업무가, 통화는 뭐냐면 통화 위조죄. 그죠? 위조죄. 낙통 업무가, 자, 업무방해죄. 자, 낙통 업무가 무의무라, 무고죄. 그 다음에 위증죄. 그죠? 무의모. 자, 모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모욕. 그죠? 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같은 부류거든요. 명예훼손죄. 자, 요렇게 암기하면 어지간한 거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암기법은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비가 추위 때문에 현방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무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시면 유는 유기죄, 비는 비밀침해죄, 그 다음에 현방공방하다가 현주건점을 방화죄, 공용건점을 방화죄, 현방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무라. 낙태죄는 현재 폐지가 돼서 조문에 없습니다. 낙통 업무가, 자, 통화 위조죄, 낙통 업무 방해죄, 무위모라. 자, 무고죄, 위증죄, 그 다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위모,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추가적으로 더 여기다가 좀 설명을 드려보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를 좀 여기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일반 교통방해죄, 오늘 시험에 나온 거 있죠. 그죠? 그죠? 일반 교통방해죄. 자, 일반 교통방해죄. 요거는 지금 현재 26년 검찰직에 나왔었죠. 그죠? 26년 검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언제 나왔었냐면은 23년도 자, 경위공채 경감부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간부후보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시면 어지간한 거는 지금 다 들어간 거거든요. 예.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자, 다시 한번, 자, 공부 한번 해봅시다. 유기죄, 비밀침해죄, 현주건점을 방화죄, 공용건점을 방화죄, 낙태죄, 통화위조죄, 업무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자,
따로 단독적으로 물어봤던 것 중에서 26년 검찰의 일반 교통방해죄 그리고 간부후보생 시험에도 단독적으로 물어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도 여러분이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요렇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구체적 위헌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구체적 위헌범. 자, 단독적으로 출제된 거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있어요. 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 구체적 위헌범인데 단독적으로 출제된 거는 바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건 방화가 있어요. 자,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해 놨으면 합니다. 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자, 주의, 이렇게 해놓고, 자, 감금죄와 체포죄 같은 경우에는 위헌범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 위헌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요거 좀 작게 해볼까요? 그죠? 글씨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계셔봐요. 자, 요렇게 하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것은, 그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해볼게요. 빨간색.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고, 구체적 위헌범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암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요거, 캡처 떠서, 그죠? 캡처 떠서 여러분들 따로 그 노트에다가 좀 옮겨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예. 되셨나요? 뭐 승진 문제도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간부후보생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이 위헌범 잘 물어봅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부후보생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 자, 이게 중요했어요. 구체적 위헌범과 추상적 위헌범의 차이점에 있어서 자, 현실적으로 위헌 발생, 그죠? 위헌 발생이 구속요건 요소에 있느냐. 자,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고의에 있어서 구체적 위헌범은 위험의 인식을 요하는데, 그죠? 자, 추상적 위헌범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적어놨죠, 그죠? 그리고 구체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지만 추상적 위헌범은 위험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일반 교통방해죄는 뭐예요? 자, 이거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 요 글자가 들어가 틀린 거야.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이다. 요렇게 고쳐 놓으세요. 되셨죠? 아, 그리고 요 기출문제 출력하고 싶으신 분은 이선주 경찰공부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선주 경찰공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출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잘 못 찾겠다고 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을 해서 공기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검찰직 문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자,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체포죄는 계속범 맞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그죠? 체포를 딱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위법 상태는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1초 잠깐 붙잡아 놓은 거, 1초, 2초 잠깐 붙잡는 것은 체포죄가 되지가 않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범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 2번 해볼게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헌범이다. 그렇죠. 횡령죄는
위헌범이라고 했었죠. 이거 판시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우리 횡령죄 공부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있죠. 배임죄죠. 배임죄 역시 뭐다? 위헌범이라는 거 적어 놓으세요. 자, 거기다가 그 위헌범 네모 박스에 놓고 화살표로 빼서 이렇게 적으세요. 자, 횡령죄도 배임죄도 전부 다 뭐다? 위헌범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되셨나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볼게요. 자, 3번에 보면은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예,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자, 도주죄에 좀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죠? 진정신분범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임의동행으로 해서 경찰관서에서 잠깐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도주죄는 되지 않습니다. 왜? 자, 법률에 따라서 그 양반이 체포나 구금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임의동행 형식으로 그냥 경찰관서에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도주죄에 말하는 바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다. 여기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경찰관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따라간 사람은 바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뭐 경찰 관서에 조사받으러 갔다 해서 그것이 전부다, 그러다 도망쳤다 해서 전부다 그것이 도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